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4의 2단원 후딱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의 2단원만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전체 시험 범위는 우리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 3의 2단원? 안 들어도 상관없지. 그 문제 풀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부분인 학생들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이 필요한 거 하도록 합시다. 자, 4의 2단원 부분은 바로 주장하는 글쓰기, 즉 논설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 주장하는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먼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써야 하는가, 바로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상황을 발견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글의 제재, 바로 중심 소재죠, 그렇죠? 이거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그죠? 바로 주장 정하기. 그죠? 바로 내가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내 주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제재에 대한, 그쵸? 입장 정하기와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사실 근거 마련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매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글에 쓸 근거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근거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일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는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다음 세 번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것은 바로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자료를 봅시다. 자, 동물은 예외 없이 모두 실제로 필요한 공간보다 훨씬 좁은 곳에서 살아야만 하거든요. 코끼리가 있는 공간은 야생에서의 삶에 비하면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고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음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쓴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뭡니까? 모두 실제로 필요한 공간보다 훨씬 좁은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인 첫 번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료를 봅시다. 동물 행동학자로서 최소한의 돌고래 사육 조건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조의 크기는 최소한 직경 20에서 30km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 둘째, 수조의 벽은 이러죠.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뭐다? 수조의 크기가 최소한 직경 20에서 30km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원 가서 수조가 20km, 30km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못 보죠. 그렇죠? 실제로 선생님도 세계 각국에 있는 뭐 좀 괜찮은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를 가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뭐 호주에 보면은 굉장히 그 시드니에 있는 그런 그 아쿠아리움도 가보고 했는데도 보면은 거기도 아무리 크게 해봤자 한 1km, 2km 정도지 이렇게 10km, 20km 정도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동물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그쵸? 동물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협소한, 매우 작은 그러한 공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바로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내는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내용 정리하기.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더라는 거죠. 자, 저희 동물원은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고 종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의 동물 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원이 하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물원이 이제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내용은 인간이 만든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 자료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주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자료, 자료 매체 자료를 보면 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이죠. 자, 지난달 2일 서울대공원 동물에서 국제멸종위기 1급인 백두산 호랑이 조색과 펜사 사이에서 새끼 4마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종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요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된 자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주장과는 조금 연관성이 다들 떨어지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보면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 종을 보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동물원의 긍정적인 기능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료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6번을 보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여러 나라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동물을 포획해서 데리고 오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물은 돈이 되었습니다. 동물은 일부 귀족이나 특권층이 보유하는 물건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을 사고 팔고 전시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료 7을 보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의 국립동물원은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과 동물원 사육사를 위해 설계된 동물원이지 그곳에 사는 동물을 위해 설계된 동물원은 아니었다. 사육사가 청소하기에 편리하도록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우리를 만들고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 때라도 동물을 볼 수 있게 쇠창살로 울타리를 치고 개방된 인공동굴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과거의 동물원의 경우는 어떻다?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료 8번. 자, 좁은 사육장에서 야생동물들 정신질환을 앓는다 라는 뉴스 보도 자료. 그 다음 동물인 게 죄인가요? 전면 통유리로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곳에서 사는 동물은 관람객 시선에 고스란히 노출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에 벽을 핥히고 2.7병 유리방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들의 정신질환의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죠? 상술이라고 합니다. 상세하게 서술하는 그러한 내용의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뭐다? 동물원의 동물은 어떻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근거들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내용 조직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여러분들은 개요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개요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논설문을 쓰게 되는데 논설문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논설문의 구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논설문은 3단 구성을 취합니다. 자,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먼저 만족이 되어야지 이것에 대한 주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은 하는 역할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바로 주장에 대한 세부 주장과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본론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로 뭐다? 글쓴이의 이제 뭡니까? 글쓴이의 주장을 재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알겠죠? 혹은 거기에 플러스 다른 내용을 집어넣는다면 뭐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알겠죠? 앞으로의 발전할 모습, 이런 거,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를 통해서 개요를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론 부분에서는 동물원과 관련한 경험을 지금 제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들도, 여러분들도 동물원에 가본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독자의 그런 흥미를 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론의 내용을 보면 주장은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즉, 동물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주장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근거 1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동물 환경의 동물원, 돌고래의 사례를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거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자료들 중에 바로 자료 몇 번? 바로 자료 3번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근거 두 번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동물원의 동물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는 아까 얘기했던 자료 8번하고 9번. 그렇죠? 자료 8번하고 9번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바로 뭐다? 주장을 한 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동물원을 없애서 동물을 동물답게 살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 뼈대에 해당하는 개요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글 쓴 거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고쳐 쓰기 위해서 그 내용을 조직해가지고 글을 쓴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하는가라는 걸 담고 있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고쳤는가, 이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지금 고쳤죠. 그렇죠? 원래 제목은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개요에 따라서는 서론 부분의 내용만 포함을 하게 돼버리잖아요. 서론 부분의 내용이 동물원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론 부분과만 관련이 있는 제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목을 지금 바꿔줍니다. 그래서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제목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바꾼 제목이 바로 뭐다?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이걸로 이제 고쳐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죠. 바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 시험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모의고사 시험에서도 보면은 이제 화법과 작문 구분 혹은 언어와 매체에서도 매체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글에 대한 제목이나 부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고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바로 이런 제목이 가져야 되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어릴 적에 우리는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경험을 지금 제시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 여기서는 관련 경험을 언급을 함으로써 바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죠. 자, 원숭이, 호랑이, 악어 등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직접 보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동물원에 관한 즐거운 경험이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바로 뭐다? 우리는 이 글에서는 바로 뭡니까?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지금 담겠다라고 계율을 짰잖아요. 그죠?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동물원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죠. 혹은 다른 말로는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됩니다. 그쵸? 했잖아. 쏘리. 해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동물원에 사는 동물도 동물원이 좋을까? 안타깝게도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문제 상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제시한 방법은 먼저 묻고 거기에서 답하는 일종의 문답법의 방식으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또 계속 본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바로 글쓴이가 제시하는 주장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두 가지 구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동물의 행복을 위해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부터 때문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게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며 만들어 놓은 환경도 자연과 다르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시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고래는 하루 100km 이상을 헤엄치고 초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동물이다. 수족관의 돌고래는 작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으며 사방벽에서 연쇄적으로 반사되어 올리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쇄적으로 요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연쇄적으로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문법에 맞지 않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자, 여기서 보면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권위 있는 학자
혹은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죠.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돌고래를 위한 수족관은 직경이 최소한 20에서 30km는 되어야 하며 초음파를 흡수할 수 있는 수조벽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족관은 이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돌고래는부터 갖추지 못하고 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게 바로 근거 1에 대한 사례로 돌고래의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조사했던 자료 중에서 바로 뭡니까? 그 3번 자료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글을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30여 년이지만 국내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년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동물에게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과 동물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바로 뭡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바로 뭡니까? 주제와 관련이 없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문제점만 지적을 해주고 이러한 내용을 굳이 쓰고 싶으면 끝부분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동물원의 개선 방향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주제는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동물원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 자체도 주장과 어긋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역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보면, 자, 또한 동물원의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자, 이게 바로 근거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거 2 같은 경우는 역시 바로 뭐다?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를 좁은 유리방에 가두어 매일 관찰한다고 생각해보자.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동물원은 감옥과 다름없다.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고 먹을 것, 살아가는 방법, 짝짓기 할 대상까지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고 짝을 찾아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좁은 우리에서 관람객의 시선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동물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우리에 갇혀있는 코끼리나 곰이 같은 자리를 맴돌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경영 행동을 한다. 이것은 심각한 이상 행동의 일종으로, 자, 다음 페이지. 자,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자, 동물은 신체적인 고통도 겪는다. 동물원의 코끼리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해 발 상태가 좋지 않고 운동 부족으로 관절염을 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거는 바로 뭡니까?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단락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다? 신체적 고통을 언급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은 동물답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쵸? 자, 이거는 바로 뭐야? 동물원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의 종을 보존한다는 주장도 있다라는, 내가 조사한 자료를 굳이 사용하려면 이런 내용, 일종의 반례를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다시 재반박을 하는 형태로
글을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에 대한 재반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렇게 미리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 거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재반박의 내용을 미리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이 할 말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은 굉장히 그 주장하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발표를 할 때, 토론을 할 때도 좋은 자세예요. 자, 그래서 동물도 드넓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을 위해 야생동물이 본성을 빼앗긴 채로 갇혀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을 동물답게 살게 해야 한다. 자,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재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완성을 한 글이 뒤에 있는 요 글이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굳이 뭐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고친 내용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는가 요런 것만 이제 체크를 하면 그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바로 3회 2단원 내용 하나만 남았죠. 그렇죠? 3회 2단원 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교가 다원 중이었나? 300이었나? 300만 들어가지 3회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 오늘 수업했던 거랑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부분 여러분들 시험 범위 관련해서 문제를 그럼 쭉 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쌤 새로 준 문제집 있잖아. 아까 준 책, 그치? 우리 유빈이도 이거 책 받았지? 받았지? 이거 책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내용 정리랑 문제를 또 실어 놓은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문제가 부족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문제 더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지수랑 이제 그 한백구 중학교 친구들만 보면 됩니다. 자, 3회 2단원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3회 2단원 이제 자신있게 말하기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문제 풀어야 돼. 품사. 너희 품사 빠져들어. 그거는 선생님 지금 못해. 다음 주에 해줄게. 알겠죠? 다원은 품사 들어간댔죠? 그거는 다음 주에 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한백중. 그래도.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말하기 불안. 자신감 있게 말하기 부분이죠. 자, 말하기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말하기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말하기 불안의 원인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이 옆에다 하나 적어줄게요. 자, 말하기 불안의 원인 분석하기가 먼저예요. 자, 그 원인에는 자, 첫 번째로 어떤 원인이 있다. 그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사에 대한 조사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발표 준비가
미흡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바로 뭐다? 왜? 너 시험 고민이잖아. 3회 2단.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요것만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뭐다? 자, 발표에 대한 나쁜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다. 이런 것 정도만 그러면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불안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